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 성공투자입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이만하면 그냥 선방했다고 해야 되나요? 다만 재미는 없습니다. 가지신 분들은 물려서 더 살 여력이 없어서 더 대응하기가 어렵고, 신규로 들어오실 분들은 이거 들어와야 재미없을 것 같고, 그래서 망설이다 보니까 시장에 힘이 대체적으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선방해준 것만 해도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 증시 어제 무려 나스닥이 2.35%나 빠졌는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3% 넘게 빠졌어요, 사실은. 나스닥도 많이 나스닥이죠. 제가 다우지수라고 했는데, 나스닥이 3% 넘게 빠졌는데, 그나마 좀 회복을 했고요. 다우지수도 빠지고 시작했는데, 강보합으로 그냥 마감을 하면서, 그나마 우리 증시 좀 안정을 시킨 것 같은데, 빠진 이유는 단순해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미국은 왜 빠졌냐? 미국은 스냅이라는 기술주가 폭락하면서, 사실 어제 폭락을 했지만, 그 전날 시간에서 이미 폭락을 하고 있었죠. 그것이 우리 증시에 선물, 미 나스닥 선물에 영향을 미치면서 어제 우리 증시가 하락을 한 거고요. 사실 스냅이라는 종목은 우리 한국 증시하고 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아니고 대형 플랫폼 구글이나 아마존 이런 소매업체 아니면 기술주를 대표하는 그런 기업도 아닌데 얘가 빠졌다고 해서 우리 증시가 어제 40포인트나 빠졌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실은 진짜 빠진 원인은 이거라고 그래요. 반도체 오더컷,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반도체 주문이 줄었다 이런 루머 때문에 우리 증시가 어제 그 전날 미국 증시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40포인트나 빠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시장이 이것도 루머인 것 같아요, 사실은. 자, 기사 좀 더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기사 좀 더 봐드리면 때 아닌 서버 오더컷 이슈,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방향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와 있는데 어제 2%, 하이닉스는 3.9% 정도 빠졌거든요. 그래서 어제 좀 낙폭이 좀 과하다 했는데 어제는 이렇다 할 뉴스가 안 나왔는데 개인들은 이런 정보에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 외국인들 기관들은 그래서 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많이 매도한 것 같습니다. 자, 다름 아니고요. 서버 반도체에 대한 오더컷, 주문 축소에 휩싸였다. 그래서 아는 놈들 어제 팔았다는 얘기죠, 사실은. 근데 이게 약간 루머성 기사라고 그래요. 이슈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슈가 영향을 안 끼친 것 같고요. 올해 하이닉스 영어 컨센서스 추이 이렇게 나오는데 올해 전망 좋잖아요. 이렇게 우상향이고. 서버 같은 경우는 작년, 재작년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면 올해는 좀 줄을 수도 있다. 이런 정도는 다 어느 정도 예상을 했기 때문에 좀 시장이 좀 과잉 반응을 일으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더컷. 글쎄, 우리 이름도 생산을 보니까 주문 촉수. D램은 없어서 못 파는데. 자, 서버는, 좀 투자 과잉 때문에, 오더를 줄일 것이다. 근데 어차피, 서버도 물론 중요하지만, 데이터 센터 서버도 중요하지만, D램의 수요가 탄탄하기 때문에 좀 시장 반응은 좀 과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 기사에도 나왔다시피 미국 업체의 오더컷은 사실이 아니고 중국향 수요는 이미 일부 업체를 제외하면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약세를 지속했기 때문에 루머 근거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아무 근거 없이 소문만으로 주가가 하락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해프닝성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자, 해프닝성이든 뭐든 삼성전자 주가는 오늘 또 약세 마감을 했네요. 아까만 해도 상승 전환을 했었는데 별 재미 없네요. 대형주. 어쩔 수 없죠.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연일 약세니까 버틸 재간이 없고, 뭐 수급이 안 받쳐주니까 삼성전자가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은 없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뭐 하지만 뭐 지금 삼성전자를 옛날부터 보유한 분이 팔기를 하겠습니까? 뭐를 하겠습니까? 그냥 니네는 사고 팔아라. 나는 그냥 들고 있을란다. 이 가격이면 뭐 이런 대치 상태가 좀 더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많이 빠질 자리는 없다고 보고요. 어제 보니까 오더컷 때문에 제법 많이 빠졌죠. 이해가 안 갔어요, 사실은. 어제 같은 날 나스닥이 급등했는데 왜 갑자기 1,400원 2%나 빠지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부 빠른 외국인들은 오더컷 루머를 믿고 좀 미리 매도를 한 것 같습니다. 참 근데 투자 심리가 좋을 때는 그런 루머 같은 게 안 통하는데 지금 투자 심리가 나쁘니까 약하니까 투심이 그런 루머에 이런 큰 종목들이 좀 휘둘리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시장의 체력이 약하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별 재미 없죠 사실은. 대형주 투자해 갖고는 큰 재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형주뿐이 아니고 소형주도 재미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루 오르고 그 다음날 바로 빠지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 높은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보시고요. 능력이 안 되면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고 능력이 되면 제일 좋은 것은 우량주 저가 매수하는 게 좋고, 트레이딩에 자신 있는 분들은 뭐 일부 트레이딩을 감히 하면 좀 더 계좌에 도움은 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뭐 좀 이슈 있는 종목 몇 종목만 좀 알아보면요. LNF가 자사주 매각 소식에 오늘 좀 급락을 했는데요. 이것도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사안을 놓고 해석이 틀려요. 자사주 100만 주를 매각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굉장히 애매하죠, 사실은. 예. 호재일 수도 있고 악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자사주를 왜 매각하느냐 그거에 따라 틀리고요. 이 매각한 돈을 어디다 쓸 거냐 이것도 호재냐 악재냐를 가르는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로 자사주를 왜 파냐, 정말 회사가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판다, 이런 것은 좀 악재입니다. 악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판돈을 빚 갚는 데가 아니고 뭐 투자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자사주한 돈을 아무 목적 없이 그냥 팔았다, 뭐 투자라든가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그럼 그런 부분도 좀 악재로 인식하는 것 같아요. 호재로 인식할 때는 어떤 때 호재로 인식하냐면 자사주를 통해서 뭐 재무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그 다음에 자사주를 매각함으로 해서 엄청난 특별이익을 얻거나 회사가, 그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투자 자금을 마련하거나 이런 거는 호재로 인식하겠죠. 그리고 또 악재로 인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 자사주를 팔았을 때 일반 시장에 파느냐 아니면 블록딜로 파느냐, 이것도 호악재를 가르는 거죠. 그럼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저는 약간 악재하고 호재가 겹쳐 있지만 호재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봅니다. 주가는 오늘 빠졌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빠졌다기보다는 주가가 너무 올랐잖아요, 지금. 그래서 핑계쯤에 쉬어간다, 넘어진 집에 쉬어간다, 그런 개념으로 빠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LNF 2,755, 그러니까 100만 주예요. 지금 주가가 25만원 정도 하니까요. 주가가 좀 내려서 그렇죠. 매각카드 만지자. 아직 파는 건 아니네요, 보니까. 근데 이 매각한 돈을 어디다 쓰려고 그런 거냐? 설비 투자로 쓰려고 하는 거니까 일단 악재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년 새 주가가 5배로 상승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자사주를 내가 매입했을 때보다 주가가 껑충 뛰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매각 차익을 엄청나게 올릴 수 있는 거죠. 회사가 투자금을 마련하려면 유상증자 하든가 아니면 이런 어떤 자산을 팔아서 현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유상증자 하면 주가에 더 안 좋은 거죠, 사실은. 물론 뭐 요즘 이런 기업들은 유상증자 해도 큰 영향을 안 받더라고요. 에코프로 비행 보니까. 설비 투자하느라고 유상증자 하는 것은 악재로 인식도 않고 오히려 호재로 인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손쉬운 방법이 이 자사주를 매각하는 건 더 쉽잖아요. 가지고 있는 거 그냥 팔아버리면 되니까 절차고 뭐고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내용상으로 보면요. 2,100억이라는 설비 투자 때문에 판다고 그러면 결국 나쁜 의도로 파는 건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자사주를 시장에 그냥 내다 파냐? 그러면 또 악재예요. 오버행 이슈 때문에. 근데 이걸 보니까요. 아까 뉴스 제가 기사를 보니까 뭐 외국계의 뭐 블록딜로 팔겠다 뭐 이런 기사를 본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그러면 일단은 시장에 바로 충격을 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중에 주가가 오르면, 왜냐하면 외국계 팔을 때 이거 경영권이 없는 자사주를 팔을 때는요, 프리미엄을 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깎아줘야 됩니다. 할인해서 뭐 10%면 10% 깎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 주가가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차익 실현 욕구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악재가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시장에 직접적으로 내다 파는 것보다는 조금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100만 주라는 물량이 시장에 부담이 가는 정도의 물량이냐, 이런 것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100만 주라는 물량이 어느 정도냐? 전체 주식수를 봐야 되는데요. 전체 주식수가 아마 3,590만 주예요. 그러니까 3,600만 주예요. 그러면 35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럼 따지면 2%? 한 3%가 채 안 되는 거잖아요. 3%가 안 되는 물량이다. 그러니까 전체 시가총액으로 보면 그렇게 대단한 물량은 아니다. 이 100만 주라는 것은. 그러면 그 물량 부담도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니다. 그 다음에 하루 거래량을 봅시다. 100만 주. 하루 오늘 130만 주 거래됐네, 보니까. 어제는 55만 주 거래됐고. 그러니까 100만 주라는 물량이 그렇게 시장에서 엄청나게 물량 압박으로 오는 오버행 이슈가 있는 그런 대단한 물량은 아니에요. 그만큼 LNF가 시총이 커졌다는 얘기고요. 다만 주가에 대한 이렇게 상방으로 올라올 때마다 일정 부분 물량 부담은 있겠구나,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악재보다는 약간 호재인 자사주 매각의 성격입니다. 자, 여기 밑에 보시면요,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자기 주식은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근데 요게 조금 걸리네요. 374만 주가 있다는 얘기네. 그 중에 100만 주를 파는 거니까 굉장히 많이 갖고 있네. 13.32%. 나중에 또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제도 제가 뭐 세로닉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세로닉스가 대주주잖아요. 대주주 다음으로 많은 자사주를 가지고 있네요, 보니까. 경영권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자사주를 파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이모적으로 살펴볼 때 물론 오버행 이슈가 있습니다. 외국인한테 블록딜로 팔아도 자사주 소각 자체는 오버행 이슈가 있지만, 성격, 첫째 투자 자금이라는 거, 두 번째 시장에 직접 내다 팔지 않는다는 거, 세 번째 100만 주라는 것은 LNF 시총 대비 3%가 안 된다는 거, 네 번째 100만 주 거래량은 하루 이틀 정도의 거래량밖에 안 된다는 거. 이 정도로 보면 악재보다는 약간 왜냐면 돈을 땡긴 거니까 엄청나게 이익을 본 거잖아요. 5배 오른, 어떤 자산을 샀는데 5배 올라가고 그걸 팔아서 현금화하는 거니까 재무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매각이다.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는데 장점이 좀 더 많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여러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뉴스에 또 오늘 시장에서 또 이슈가 됐던 게 이게 일진 머터리얼즈. 어제 제가 영상에도 올렸는데, 저는 매각이라는 걸 호재로 봤는데 시장 반응은 또 일진 머터리얼즈 오늘 급락으로 나오더라고요. 이랬을 때 제일 난감해요, 사실은.
이거 나는 호재로 봤는데 왜 악재지? 이게 난감해요. 자, 어제도 제가 이거 말씀드릴 때, 올라갈 때 사서, 팔아서는 안 되고, 요 21선에 와도 한꺼번에 사지 말고 분할로 이렇게 조금씩 천병식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게 괜찮다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에 깼어요, 사실은. 저는 지금 가격대는요, 오늘 8만원까지 빠졌는데요. 천병이 됐든 한 번에 사는 건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시장이 이렇게 반응을 준다는 얘기는 조금 여러분들이 천병이든 분할이든 매수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요, 매각이 악재로 작용한 경우는 정말 거의 못 봤어요. 진짜 헐값 매각 정도, 아니면 사가는 주체가 정말 형편없는 놈한테 판다, 이런 경우 빼고는요, 일례로 쉽게 비교하면 쌍방울한테 좀 미안하지만 쌍용차가 쌍방울같이 별로 자금력 없는 기업한테 매각된다, 이런 거는 좀 악재예요, 사실은. 하지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매각의 이면을 보면 일진 머트리얼 매각 이슈 어제 기사를 제가 읽어드렸을 때 가장 유력한 인수 후보자는 롯데케미칼, 그렇게 작은 회사 아니잖아요. 대기업이고. 그 다음에 LG, 포스코그룹, 그 다음에 사모펀드, 뭐 이런 기업들이니까 사가는 면면을 봤을 때 그렇게 허접한 회사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시장에서 악재로 인식한 건 롯데케미칼이 유력하다, 뭐 이 부분이 좀 악재로 작용한 것 같아요. 하지만 꼭 롯데가 인수하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 면면이, 어제도 제가 기사 그랬다시피 LG도 되고, 어제 기사에 또 SK도 있어갖고 제가 SK를 또 불려드렸더니 어느 분은 SK는 SKC가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하는데, 그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제가 SKC가 동박사업을 한다는 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기사의 인수 후보군이 LG, SK, 포스코그룹, 롯데그룹, 롯데케미칼 이렇게, 그리고 사모펀드 나왔기 때문에 그걸 읽어드린 거예요. 그거 SK를 언급했다고, SK가 그걸 인수할 가능성도 없는데 언급했다고 뭐라고 하시는데, 그 기사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걸 언급해 드린 거니까 너무 그렇게 그런 거에 예민하게 생각하실 건 없어요. 자, 물론 가능성이 SK 같은 건 낮죠. 당연히 자체 동박사업이 있으니까. 하지만 하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둘이 합치면 더 커지잖아요. 세계적인 점유율도 높아지고. 이 주식시장이라는 거 알다가도 모를 일 아닙니까, 사실은. 자, 얘기가 겉돌았는데요. 자, 매각이 악재로 작용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인수 주체가 허접하지도 않은데, 악재로 작용하는 매각 이슈는 더더군다나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인수 후보군 면면을 보면, 일진그룹보다는 다 크잖아요. 물론 일진그룹도 GS그룹 반개 기업이니까, 굉장히 건실한 기업이지만, 롯데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포스코도 당연히 일진그룹보다는 훨씬 규모가 큰 기업이라는 얘기죠. 자, 근데 오늘 주가 흐름을 보면 참 이상합니다. 이게 매각 이슈 나왔는데, 주가가 15%까지 빠졌어요, 한때는. 말이 안 되고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래서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한 가지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롯데가 가장 유력하면 시너지 효과가 좀 작다는 거, 이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대주주가 왜 팔았냐예요. 왜 팔았냐, 이 좋은 걸 지금 잘 커나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의구심, 뭔가 다른 거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 대주주가 이 좋은 걸 왜 팔지, 뭐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 때문에. 근데 그건 아니에요. 대주주는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어제도 제가 말했지만, 물 오를 때 넘기자, 그 돈 갖고 다른 사업 하자, 수수사업 다른 거 하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주가가 한 15% 정도 빠졌는데, 제가 차트를 보니까 엊그저께 제가
동박 3사를 이렇게 비교 설명하면서 일진 머트리얼즈 주가 흐름이 가장 좋았다. SKC하고 일진 머트리얼즈하고 솔루스 첨단 소재 이렇게 비교 설명하면서 일진 머트리얼즈가 동박 비중이 매출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내부적으로는 알겠죠. 몇 놈은 매각을 할 거라는 걸. 그런 것을 시장에서 우리 일반인들은 모르지만 누군가는 알 거란 말이죠. 기관 투자가 됐든 그래서 미리 선 매집을 통해서 주가가 이렇게 올랐을 때 차익 실현한 게 아닌가. 뭐 그런 가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나올 물량은 다 나왔어요, 사실은. 자, 보시면 오늘 몇만주, 250만주 거래됐거든요. 어제보다, 어제도 많이 거래됐는데, 거의 5배 이상 거래가 됐거든요. 자, 보여드리면. 자, 거래량. 오늘 254만주. 어제는 50만주 거래됐고요. 차트 보시면 최근에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이때 뭐 매각에 대한 소문이나 루머를 누군가는 알고 샀을 수도 있고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지만 매각 자체 그리고 주가가 매각 뉴스가 나오고 전혀 오르지도 않았고 오늘 폭락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좀 비정상적인 매매 행태가 보였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과매도라고 그러죠. 예. 왜? 매각 이슈다 나오면서 그렇게 급등한 것도 없고 그렇게 정부가 일반인들한테 세력한 것 같지도 않고 왜냐하면 다들 뜬금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왜 팔지? 왜 팔지? 이 좋은데? 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주가를 이렇게 폭락시킨다. 이유가 없어요. 롯데가 가져간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큰 악재인가요? 15% 정도 뺄 악재인가요? 그 롯데가 가져간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금 가격대면요. 제가는 어제는 21선 정도 얘기했는데 이미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21선 깼기 때문에 지금 정도면 천병이나 천병식으로 아니면 분할로 조금 접근해 보는 거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PER이나 퍼는 그렇게 낮은 기업은 아니에요. 40배 정도 되더라고요. PBR이 4배. 퍼가 68배인데 올해 선행 PER은 한 40배 정도 하니까요. 올해 지금 3조 되고 한 영업이익이 1000억 정도 하니까 40배에서 50배 정도 하는데 이렇게 성장 속도를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너무 못 봐줄 정도로 고평가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고요. 오늘부터는 그래도 조금 분할로 접근 가능하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자, 시황 어렵습니다. 시황 어렵고 같은 뉴스를 보고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장이 좋을 때는 호재로 인식했어야 될 뉴스들이 전부 악재로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투자하기가 진짜 어려운데 이럴 때일수록 자기만의 확실한 신념, 그 다음에 주관을 가지고 투자해야지 맞고 휘둘리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뉴스에 팍 떴을 때 따라가는 것보다는 오늘같이 이렇게 폭락할 때 따라가는 게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꼭 분할로 매수해야 됩니다. 자기 의도와 반대로 시장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처럼. 나는 이거 나쁘지 않은 뉴스라고 생각했는데 주가가 빠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분할로 접근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시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힘든 하루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